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제 서울경제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이 시간은 이제 반도체, 밸류체인, 반도체에 대한 전 과정을 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런 흐름 속에서 내 종목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평가한다면은 시장의 흐름이 좀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반도체 부분들은 4차 산업혁명의 기본적인 소재가 좀 됩니다. 그런 부분의 입장에서 현재 반도체에 대한 핵심적인 그 현재 내용을 어떻게 보면은 여러 시간에 거쳐서 해야 되지만은 간략하게 핵심적인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한 시간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반도체 이제 밸류체인 거창한 제목인데 먼저 어떻게 좀 접근을 좀 해야 될지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반도체 제조 공정을 이해하고 전공정, 후공정, 그다음에 반도체 패키징, 그다음에 반도체 기판까지 이해하고, 그다음에 후반부로는 반도체 경기가 좋아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장세가 새롭게 이제 상승장이 될 수 있다 하는 그 내용과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반도체 산업 구조를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부분들은 설계 부분, 그다음에 웨이퍼 생산 부분들, 그렇죠? 웨이퍼 생산의 전체 전반부를 웨이퍼 생산의 전반부를 현재 전공정이라 하고, 후반부 패키징하고 테스트를 이제 후공정이라 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이것이 이제 반도체가 생산이 됐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판매 유통을 좀 해야겠죠. 이런 과정들이 해당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쉽게 이야기해 보면은 요거는 건축물 설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설계 사무소. 여기는 시공사. 그렇죠? 나중에 뭐 패키징 테스트는 뭐 현재 어떻게 보면 준공검사 이런 걸로 이제 이해하시면 좀 될 것 같아요. 요거는 판매 유통은 분양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종합반도체 회사라는 것은 뭐냐면은 처음부터 설계부터 시공 이런 부분까지 현재 통키로 올스톱으로 다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기업은 굉장히 흔하지는 않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굉장히 흔하지 않는데, 그런 부분들은 각기 이제 전공 분야로 쪼개져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칩리스 기업이라 합니다. 칩리스 기업. 그러니까 칩리스 기업은 설계만 전문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IP 기업. 그러니까 지적재산권만 가지고 하는 거죠. 이게 약간 드문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칩리스, 칩이 없다는 것이죠. 그냥 설계만 해준다는 거예요. 설계만 해주고 넘겨준다. 설계 사무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럼 팹리스는 뭐냐? 그러니까 팹리스는 공장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공장이 없는 대신 내가 이런 칩을 만들고 싶으면 이걸 설계를 하고, 그렇죠? 시공사는 어때요? 시공사에 넘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판매. 이렇게만 하는 겁니다. 근데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은 시공사에 해당이 되는 것이 뭐냐? 파운드리입니다. 파운드리. 파운드리는 시공사라고 보시면 돼요. 좀 어렵게 이제 생각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디자인 하우스는 뭐냐? 그러니까 요거 팹리스를 이쪽으로 연결하는 거, 뭐 약간 시행사 개념이 되겠죠.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갈수록 현재 우리가 이제 오사트라고 해서 후공정이 중요하다. 애플이 오사트 업체를 찾아서 뭐 맡기고 있다 하는 것들이 중요하죠. 후공정이 뭐냐면은 패키징, 그러니까 반도체를 만들었으면은 이거를 가공하고 테스팅하고 약간 복잡한 어떤 그 현재 포장 이렇게 해서 성능을 높이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이 부분들이 높아지고 이 부분들이 높아지고 있다. 왜 그러냐면은 너도 나도 현재 IT 기업들이 현재 팹리스 기업들이 파운드리로 뛰어들고 IT 기업들이 팹리스로 뛰어들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도미노로 확산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이 전체적인 반도체 산업 구조의 이해다. 그러니까 다시 말했을 때 예전에는 딱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설계하는 팀 뭐 이런 게 다 정해져 있는데 지금은 뭐냐
너도 나도 뛰어드는 춘추 전국 시대다. 그렇죠? 춘추 전국 시대가 펼쳐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위기, 그 반도체 왕인데 왜 삼성전자 위기냐? 요거입니다. 빅테크 기업 너도 나도 뛰어드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현재 시장의 파이는 더 커지는데 여기서 그 많은 어떤 빅테크 기업이 현재 가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겨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반도체 시장의 전체 이제 시장의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반도체가 이제 전체 시장이라면은 현재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들 시스템 반도체라고 합니다. 그게 약 3분의 2를 차지하고 메모리 반도체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력인 메모리 부분들이 3분의 1을 차지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훨씬 크다.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 훨씬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파운드리하고 오사트. 그러니까 요거는 전체적으로 이 전체 시장 규모를 한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파운드리와 오사트를 합해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메모리 반도체 시장만큼 커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그 후공정의 가정인, 이게 후공정의 가정인 이게 전공정이고 후공정의 개념이죠. 그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이 부분도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장비 시장은 파운드리 장비 시장은 파운드리의 절반 정도 차지하고 그 다음에 파운드리의 후공정에 관련된 장비 시장은 조그맣게 차지하지 않죠. 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시장이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커지고 있죠. 비메모리 메모리 반도체 시장 중에서 차지하는 뭡니까? 이 부분들 시장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메모리 시장만큼 똑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막 간단하게 봐야 될 부분들은 반도체 제조의 8대 공정. 그러니까 공정의 과정들을 8개로 나눠서 현재 가장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흐름. 여기서 이제 이제 테마가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웨이퍼 제조, 산화 공정, 포토 공정, 식각 공정, 증착 이온 주입, 금속 배선, 그 다음에 EDS 공정, 현재 그 다음에 패키징 공정 이렇게 8개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후공정은 EDS 공정과 패키징 공정입니다. 근데 굉장히 많이 어렵잖아요. 어려운 부분도 해당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쉽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다음 장을 보시면은 반도체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정말 궁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웨이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웨이퍼 말은 있는데 반도체는 어떻게 만드느냐 아시다시피 모래에서 규소를 뽑아서 만든다. 이건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실리콘 덩어리를 이제 이렇게 무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무같이 생긴 거를 이렇게 무라면은 무를 이렇게 칼로 토막토막 썰면은 이렇게 판이 나오겠죠. 이런 판 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판 위에다 각종 과정 과정들을 거쳐서 완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반도체 인곳이라고 합니다. 덩어리를 인곳. 그러죠? 덩어리를 이렇게 얇게 썰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광택이 나는 그 거울 같은 건데 이걸 각종 과정들을 거쳐서 이 안에다 회로를 넣고 바둑판 모양을 회로를 잘라서 요거를 잘라서 패키징 하는 것이 이렇게 하면 반도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각종 전공정 과정 이런 식으로 이게 웨이퍼가 나옵니다. 이게 웨이퍼입니다. 웨이퍼. 그러죠?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된다. 그래서 전공정은 뭐냐? 이렇게 생긴 반도체 웨이퍼의 민판을 이렇게 가공해서 이렇게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먼저 두 번째 웨이퍼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둥근 이런 것.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온 판에다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먼저 산화를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산화를 한다. 산화를 해서 코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과정이 이제 건식산화, 습식산화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그 산화막을 형성하는 부분들은 회로 사이의 누설전류 차단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식각 공정에서 잘못 식각되는 거 나중에 이해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일단은 웨이퍼가 있으면 먼저 뭘 한다? 방막 산화 코팅을 한다. 이게 첫 번째 과정. 그다음에 두 번째 과정은 뭐냐? 이게 반도체에다가 회로도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회로를 만들면 일단 밑그림을 그립니다. 그렇죠? 근데 반도체는 이렇게 조각조각 나누어져 있죠. 판. 이렇게 조각조각 나눠진 그 판에다가 여기 반도체 회로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그려야 되는데 어떻게 그릴 것이냐. 요거는 뭐냐면은 현재 포토 마스크를 만들고 투명 유리판에 회로도를 그리고 그러죠? 렌즈를 통해서 이렇게 돋보기처럼 하나씩 쏴줍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여기가 만들어지는데 그냥 만들어진 건 아니겠죠. 빛만 쏜다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산화막 위에다 이제 감광액 우리가 그 사진 현상하듯이 감광액을 도포를 합니다. 근데 TV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스포이드처럼 이렇게 해진데 이렇게 그 액이 전체로 퍼지는 그런 그 TV 반도체 광경이 나오는데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나와서 현재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빛을 쏴주면 어떻게 되냐? 이게 빛을 받은 데서는 감광이 없어져요. 그렇죠? 감광이 없어지고 빛을 안 받은 데는 이렇게 살아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회로도가 그려집니다. 음각도 있고 양각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판에다가 회로도가 다 그려지겠죠. 이런 부분들 감광액 위에서. 그러면 회로도가 그려졌으면 회로도를 파야 되는 거죠. 그려만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파는 과정들.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 뭡니까? 감광액을 넣는데 빛을 쏴주니까 이걸 없어졌다겠죠. 빛을 쏴주면. 근데 우리가 진짜 필요한 건 뭐냐? 산화막 안에 웨이퍼까지 파내야 돼요. 그렇죠? 이 파내는 것이 이제 식각이라고 합니다. 식각, 애칭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파내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파내는 부분까지가 식각이랍니다. 식각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액체로 하느냐, 이제 기체로 하느냐 뭐 방식에 따라서 약간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근데 처음에 밑그림으로 했던 이 감광액은 어째요? 요거 나중에는 제거를 해야겠죠.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밑그림만 그린 건데 이렇게 요거를 부식액으로 해서 파내고 요거를 없애면은 오리지널 하고 싶은 웨이퍼 위에다가 이제 도면이 진짜로 그려지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그다음에 요거는 이게 1차 회로만 그렸는데 공정이 복잡할수록 여기에다가 2차 회로, 3차 회로 이렇게 아파트처럼 지은 게 복잡해진다는 가정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렇기 때문에 겹치기 때문에 회로도가 겹치기 때문에 이제 절연막층도 필요하고 연결층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걸 1층 쌓고 2층 쌓고 3층 쌓고 이런 식으로 쌓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에 있던 거를 다시 계속 한 2번, 3번 반복을 한 겁니다. 포토부터 다시 또 이제 사진 이렇게 감광액 도포하고 식각 넣어서 또 감광액을 없애고 또 한 번 또 하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의 도돌이표까지 이렇게 된다. 이게 증착 과정입니다. 증착 과정.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여기서 이제 기술적으로 근데 다 이제 좀 약간 이해가 안 가신 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먼저 웨이퍼가 있고요. 그렇죠? 웨이퍼 위에다가 뭡니까? 먼저 코팅. 그렇죠? 산화막 코팅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감광액을 넣습니다. 그렇죠? 감광액을 넣고 빛을 쏴주면은 이렇게 태가 그려지고 빛이 이거 없어진다겠죠? 없어졌죠. 없어지는데 이 감광액은 이렇게 가짜이기 때문에 없애야 되죠. 그러니까 먼저 파고 산화막 될 때까지 한번 밑에를 파고 식각으로 파고 요거는 감광액이기 때문에 한번 없어지면은
웨이퍼 위에 뭡니까? 웨이퍼 위에 진짜 회로도, 산화막으로 형성된 회로도가 딱 그려진다. 요거를 이렇게 몇 번 반복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보면은 제가 처음에 이런 식으로 층을 쌓는다겠죠. 몇 개의 층을 쌓는다 하는데 쌓으면서 이렇게 계속 맨으로 하면은 이렇게 막 절연도 안 되고 뭐 그렇게 하니까 현재 여기 증착, 코팅을 한 번 더 합니다. 방막 코팅을. 그죠? 이게 겹쳐지면은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웨이퍼하고 오리지널 웨이퍼하고 현재 그 방막 코팅 하는 거하고 전기가 통하게끔 이제 이온 주입을 하면은 기술적으로 보면은 된다. 그래서 이온 주입이 이렇게 하면은 전체적으로 회로도가 웨이퍼에서 회로도 몇 층을 쌓아도 될 수 있게끔 다 된다. 그게 이온 주입 과정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뭐예요? 금속 배선을 해야 되겠죠? 금속 배선. 금속, 알루미늄, 금속 배선을 현재 하면은 이게 이제 다 완성이 되는 겁니다. 금속 배선은 알루미늄, 티타늄, 텅스텐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원하는 걸 완성이 됐죠. 웨이퍼, 그죠? 이게 산화막, 그죠? 그 다음에 이게 그 코팅, 그죠? 요거 코팅을 안 해주면 좀 기술이 힘듭니다. 그 다음에 그 금속막, 이렇게 금속 배선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걸 한번 반도체에 대한 그 칩을 어떻게 만드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봐야겠죠. 복잡한 과정인데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손톱만한 칩 안에다가 여러 개의 어떤 그 배선이 쫙 지나가요. 근데 이걸 단면으로 썰어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머리카락 굵기보다 굉장히 얇은 거죠.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여러 개 층이 나오는 건데 여러 번의 층에 걸쳐서 한 건데 이걸 입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놀랍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반도체라는 것은 뭐냐면은 아파트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복합 아파트 구조. 회로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총동원된 기술을 이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업체들이 이렇게 뛰어든다. 그래서 반도체 하나가 만들어지면은 이걸 처음에는 반도체 하나만 이렇게 썼는데 반도체하고 메모리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데이터가 많이 데이터가 돼 있기 때문에 병목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요거를 또 층으로 쌓아 올리기도 합니다. 쌓아 올리기도 하고 이 인접한 연관된 칩을 이렇게 하나의 칩으로 만들기도 하고 이런 그 패키징 기술이 점점 증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현재 칩 하나 만드는 것까지가 전공정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공정 관련된 관련주를 전체적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요약을 했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인고 덩어리를 이렇게 웨이퍼로 만들고 이렇게 만들죠. 그 실리콘 만들고 쿼츠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마스크 위에 빛을 쏴준 마스크 위에 이런 그 유리판 같은 석영 이걸 이제 쿼츠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건데 관련된 것은 원익 쿼츠, TCK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산화막 과정 먼저 첫 번째 코팅 AP 시스템 그다음에 강광 이렇게 노광 이게 사진 찍어야 되죠. 이런 부분들 이제 동진샘 캡 그다음에 식각은 먼저 그다음에 또 파야 되죠. 웨이퍼하고 코팅막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파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식각이라고 합니다. 뭐 솔브레인, DNF 그다음에 요거는 장비 업체입니다. DMS 주성, 테스 이런 것은 장비 업체, PSK까지 장비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증착 계속 이렇게 연달아 쌓아야 되는 거죠. 그럼 솔브레인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거쳐서 쭉 나오게 됩니다. 요거는 증착 관련된 장비 업체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이런 부분들에서 마지막에 뭐 조금 다 설명할 수 없지만은 아무튼 기타 장비 이런 것들이 필요 또는 재료 업체들이 이제 필요하다.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단계 내 종목이 산화 관련된 재료느냐, 강광학 관련된 재료냐, 식각한 재료 쪽이냐, 아니면 식각에 대한 뭐 증착에 대한 장비 쪽이냐 이렇게 딱 파악하시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뭐냐면은 반도체 제조, 후공정이죠. 후공정은 테스트 과정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현재 단순합니다. 과정. 다만 중요한 것은 이제 에러가 나는 거지. 테스트를 다 만들어진 회로 기판에 테스트를 해봤더니 100개 중에 30개만 효율이 있더라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많은 공정, 그죠? 그 많은 재료, 그 많은 업체들이 했던 것은 다 날아가는 거죠. 이게 수리 안 좋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복잡한 과정인데 아무튼 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후공정의 부분들은 이제 이해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이 미세 판안의 회로가 다 만들어졌다. 여러 공정을 거쳐서 8대 공정을 거쳐서 다 만들어졌다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칩을 만들려면 이걸 다 하나씩 잘라내야겠죠. 잘라내서 잘라내는 그 얇은 판만 가지고 이렇게 연결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렇죠? 보호하는 케이스 이거를 필요에 따라서 적층하기도 하고 또 포장하고 또 그 반도체 기판에다가 연결할 수 있게끔 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일단 반도체 칩은 이렇게 그래서 이 패키징 포장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패키징 포장을 하면은 이런 많은 종류의 칩들이 이렇게 생산이 된다. 이해되셨죠? 물론 이름이 다 달라요. 그죠? 요새 최근 인기 있는 FCBGA 요거 있네요. 그죠? 방식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 검사를 해주고 또 포장을 해주는 업체가 이제 요새 한참 인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다음에 그러면 반도체 후공정 관련된 부분들은 뭐가 있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테스팅 이 부분이죠. 예, 물론 절단하는 거 우리가 한미 반도체, 예, 그렇죠? 그 관련된 이제 부분들, 이제 본더 관련된 부분들, 탑 엔지니어링 이런 부분들도 있고 테스트하는 업체 부분들이 뭐 리노공, IS, 뭐 TSE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패키징이라겠죠. 패키징 하는 업체, STS 그러니까 요거는 SFP 반도체로 사명이 바뀌었죠. 이런 부분들이 좀 패키징 업체 하나마이크론 현재 시그네틱스, 하나마이크론, AT세미콘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 관련된 뭐 장비 업체들도 있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패키징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 그러니까 연결하는 부분에서 리드 프레임이냐, 본딩 와이냐, 쉘더볼로 연결하느냐 뭐 이렇게 나왔는데 뭐 다른 시간에 했었습니다. 그렇죠? 쉘더볼. 그러니까 칩을 볼 형태로 안쪽에 구멍을 뚫어서 하는 것이 이제 쉘더볼이고 본딩 와이는 웨이브로 철사로 거쳐서 이렇게 배선으로 기판으로 연결하는 것이 본딩 와이어. 리드 프레임은 원래 판 위에다가 미리서 만들어둔 틀 위에다가 앉히는 것이 리드 프레임이라고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칩을 만들어졌으면은 문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칩 반도체 위에다가 다시 칩을 올려놔야겠죠. PCB 기판하는 업체 이 부분들이 있다. 왜냐하면은 이 칩을 앉히려면 또 반도체 기판 위에다 또 앉혀야 되기 때문에 오리지널 메인보드 기판 위에다가 또 칩 기판이 있고 칩 기판 위에다가 앉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PCB 업체가 요새 한참 상종가를 달리고 있는 이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패키징 과정들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는 웨이퍼를 절단한다. 그죠? 칩을 점착을 시키는데 현재 기판 위에다 점착을 시키고 어떻게 했습니까? 방식을 철선으로 연결하느냐, 그 다음에 와이어 본딩을 하느냐, 아니면은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하느냐, 금속 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이런 부분들이 패키징 과정들이 좀 있는데 패키징 과정에서는 세 가지 기법. 그러니까 리드 프레임을 쓰느냐, 와이어 본딩을 쓰느냐, 플립칩으로 쓰느냐에 좀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현재 전체적으로 TV 보다 보면은 반도체 기판인데 뭐 이렇게 재봉틀처럼 실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재봉하는 모습이 있죠. 이게 와이어 본딩의 현재인데 현재 그
칩이 있으면은 칩 외부에만 선이 가기 때문에 현재 병목 현상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칩 내부에 구멍을 뚫어서 바로 다이렉트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요것은 이렇게 이제 구멍을 뚫어서 현재 패키징 기판 사용하고 다시 볼 연결, 작은 볼, 큰 볼을 다시 또 배선으로 연결. 여기다가 이제 반도체 기판을 이렇게 앉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건 칩이 있고 칩 위에 또 하나의 서브스테이트, 칩 반도체 기판 있고 메인 기판 있고 그다음에 필요하면은 또 이 칩을 이렇게 적중으로 올려서 또 구멍을 뚫고 그렇죠? 또 칩을 전체적으로 여기는 여기는 현재 다른 칩을 이렇게 다 섞어서 이렇게 하나의 단지로 만드는 것도 있고 그렇죠? 여기는 메모리로 연결하는 것도 있고 다양한 기술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걸 다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그래서 많은 기술적 발전들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어요? 칩을 패키징하는 업체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다음에 테스팅하고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후공정이 왜 중요하다 하는 것들을 여기서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배선 간격도 몰고 이런 식으로 배선이 됐었어요. 그렇죠? 근데 가면 갈수록 뭐요? 쌓아 올리는 거죠. 칩을 이렇게 쌓아 올리는 겁니다. 그렇죠? 칩을 이렇게 하나의 공간, 하나의 칩 안에다가 여러 개를 쌓아 올리고 그다음에 다시 말해서 요거를 다시 빌딩 형태로 다시 이런 식으로 쌓아 올리는 거. 이런 것까지가 대세다. 그래서 3D, 2.5D 이렇게 기법이 나오는 것이 이제 이런 것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 첫 번째는 이제 칩을 다 만들었죠. 그러면 PC 기판에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스마트폰에 쓰였던 HDI 방식, 그다음에 회로 기판이 약간 부드럽게 접어주는 연성 회로 기판, 그죠? 플렉시블 FPCB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 거고, 요새 지금 한참 뜨고 있는 것이 요거 과정들이죠. 패키징, 반도체 PCB, 프리칩 CSP, 그다음에 프리칩 BGA.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스마트폰에나 들어가는 부분에 해당이 되고, BGA는 PC나 차량용 반도체에 들어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보시면 됩니다. 시스템 인 패키징, 뭐 안테나 인 패키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비슷한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또 기술이 발전하니까 어떻게 되냐? 반도체 기판에다가 이렇게 칩을 올려놨잖아요. 그러면서 사용했는데 반도체 기판이 너무 크다 이거예요. 그죠? 복잡하고. 그러니까 반도체 기판은 한 면에다만 인쇄를 하고 또는 양면에다 인쇄를 했는데 요새는 뭐냐? 반도체 기판을 여러 겹으로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붙여. 그죠? 붙여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MLB, 뭐 미국 프로야구 MLB가 아니라 요것이 다음에는 뜰 수 있다. 그 업체인데 뭐 대덕전자, 이스페타시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메모리 모듈은 알다시피 메모리 칩을 이렇게 연결하는 DDR5, 뭐 DDR3 이렇게 하나의 칩으로 연결하는 메모리 모듈입니다. 이런 것들이 PC 업체에도 구분인들이다. 앞으로 이제 대세는 MLB 쪽에로도 FPCB, 그 다음에 FC, 이제 BGA, 그 다음에 MLB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종목을 알아두시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전반부. 그러니까 반도체 8대 공정, 전공정, 그 다음에 후공정, 그 다음에 뭡니까? 후공정에 대한 그 패키징의 부분들 중요성, 그 다음에 반도체 기판 연결, 이런 전체적인 과정들이 있죠. 반도체 기판도 복중으로 쌓는 이런 것까지 계속해서 융복합으로 발전이 된다. 이기 때문에 후공정 업체 또는 이제 패키징 업체, 그렇죠?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 어떤 과정들인데, 이걸 보시면은 막 2, 3년 전의 그림이죠. 바이든 대통령이 이 웨이퍼를 들고 반도체 전쟁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강력한 인상이 하니까 우리 윤석열 당선인도 너무나 하고 싶었어요, 사실. 그래서 이거 과학기술은 가지고 뭡니까? 반도체 딱 기판을 누르고 이렇게 사진을 찍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강렬한 인상을 펼쳐졌다 하는 것들이 해당이 되는데, 최근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방한을 하면서 뭡니까? 삼성전자 공장을 갑니다.
그렇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왜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전자 공장을 가느냐? 한국과 미국이 반도체 동맹을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강력한 의지가 있는데 먼저 왜 일본을 안 갈까요? 그렇죠? 일본을 패싱하고 한국을 갔던 거죠.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게 기회가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이유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왜 한국에게 또 다른 기회가 왔는지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앞 시간에 도입부에서 했는데 반도체 시장의 시장 규모 추세를 보면은 이렇게 상승하다가 2017, 18년부터 약간 둔해진 모습이죠. 근데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는 계속해서 올라가요. 그러니까 비메모리 시장이 훨씬 더 커진다는 이야기죠. 삼성전자 위기가 여기서 오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두 번째 부분들은 반도체 국가별 점유율을 보면은 미국이 거의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는 거의 압도적이죠. 그다음에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한국이 거의 압도적입니다. 60% 차지해요. 그죠? 60% 거의 독과점 하죠. 물론 미국이 부분들이 좀 해당이 좀 됩니다. 물론 대만은 현재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파운드리 제조업 쪽만 있기 때문에 되지만은 전체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위상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의 합하면은 전체 이제 석권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이제 부분들이 좀 있는데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삼성전자가 랜드 플래시 그다음에 여기 SK 하이닉스 합치면은 뭐 50% 이상이 되죠. 근데 현재 D램은 삼성전자 40%, 요거 70%가 되는 거죠. 그죠? 다 잡아먹고. 그다음에 마이크론이 현재 뭐 옛날 도시바이죠. 일본이 망했잖아요. 그죠? 미국으로 가서 이렇게 3등 1, 2, 3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좀 되죠. 근데 인텔의 랜드 플래시는 SK 하이닉스에 이렇게 넘겼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 메모리 반도체에는 위탁 생산이 있죠. 근데 TSMC, 대만의 TSMC가 거의 독과점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이제 문제점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만약에 대만을 침범하게 되면은 비메모리 반도체 생산은 완전히 이제 절단이 되게 되는 거죠. 그다음 스마트폰에서는 이제 퀄컴, AP, 어플리케이션, 그죠? 프로세서. 그러니까 이렇게 컴퓨터의 CPU와 같습니다. 컴퓨터의 CPU를 스마트폰의 AP라고 하는데 퀄컴에서 이제 요거 위탁 생산을 만든 거죠. 팹리스, 그죠? 이 부분 그다음에 애플이 이제 뛰어들고 있고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죠. 삼성전자 현재 AP를 새롭게 만드는데 약간 고전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미지 센서는 소니가 거의 압도적. 카메라 쪽에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전장용 카메라에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죠. 카메라 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부분들이 점유율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왜 반도체 춘추 전국 시대냐? 옛날 PC 시대에는 아주 간단했어요. 이렇게 인텔 각기 분야가 나눠졌어요. GPU는 누가 만들고 삼성 메모리 누가 만들고 딱 정해졌어요. 딱 규정이 돼서 절대 여기 침범해서 안 돼. 남의 영역, 남의 나와바리를 침범하면 안 돼. 근데 모바일 시대에서는 좀 달라졌어. 왜? AP 칩을 퀄컴이나 애플이 직접적으로 도전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아성이 깨지면서 위탁 생산 업체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팹리스 기업이 등장했잖아요. 그렇죠? 애플이나 퀄컴은 직접 이제 팹리스 기업인데 나중에 이제 AI가 시대가 활성화되면서 빅테크들이 전부 다 뛰어들게 돼요. 그렇죠? 팹리스로. 그러면서 위탁 생산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파운드리 전쟁이 이제 펼쳐지기 때문에 인텔도 파운드리 다시 할란다. 그리고 삼성도 우리 이제 메모리는 다 했으니까 비메모리를 할란다. 그다음에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했던 TSMC는 더 확장을 할란다 하니까 이게 3파전이 되는 겁니다. 3파전.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절대적으로 다 뛰어들고 있어요. 테슬라도 뛰어들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도 뛰어들고 구글도 구글폰 만든다. 테슬라도 테슬라폰 만든다.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되죠. 애플은 뭐예요? 애플칼 만든다. 그렇죠?
네, 이런 부분까지 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예 이제 춘추 전국 시대가 펼쳐진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시사점이 뭐냐? 자, 여기 보시면은 반도체 전쟁이 일어났는데 3년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 전쟁이 펼쳐지는데 그 결과 3년 딱 뚜껑 열어보니까 너무나 달랐어요. 한국만 중국하고 수출길, 메모리 반도체를 많이 의존하는데 좀 줄었고 대만과 일본이 급증하게 됐습니다. 사실 매출액이. 왜 그러냐? 일본하고 뭡니까? 한국하고 반도체 전쟁을 몇 년 전에 했잖아요. 그렇죠? 뭐 이제 이런 부분들 뭐 가스 관련된 뭐 이제 이런 부분들 관광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중단한다 이렇게 했죠. 한바탕 전쟁이 한번 벌어졌는데 지금 뭐냐? 대만하고 일본하고 기술 이전을 해주면서 적극적으로 끼워주고 해주면서 가치 파이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만은 뭐냐? 중국하고 교역을 하면서 현재 앞으로는 이렇게 남남처럼 하지만 뒤로는 전부 다 기술 공급이나 이런 것들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눈치를 좀 챈 거죠. 안 되겠다. 판을 좀 바꿔야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TSMC는 도망가고 인텔은 쫓아오고 삼성전자만 이제 중간에 딱 낀 그런 그 내용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중국은 뭡니까? 반도체 굴기. 2년 내에 한국 이어갈 수준으로 성장한다. 그런 내용들이 좀 있죠.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1등이 삼성전자, 2등이 하이닉스, 3등이 마이크론이라 했는데 마이크론이 뭐요? 기술 추격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적으로. 네,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마이크론의 어떤 원래는 일본 업체, 대만 업체, 여러 D램 업체가 인수합병된 다국적 기업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죠. 랜드 플랫이나 D램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술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게 이제 현실이 좀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에 이제 절대적 강자인데 전체적으로 인텔이 뭘 만들었냐? 인텔이 옵테인을 만들었습니다. 그죠? 마이크론과 공동 개발, 마이크론은 비메모리 반도체죠. 공동으로 뭘 만들었냐? 옵테인을 만들어서 뭡니까? 메모리 반도체하고 비메모리 반도체의 성능을 조합한 것들을 만들어 내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계속 상용 과정들이 필요해 보입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애플이 뭡니까? 현재 M1, M2를 하면서 현재 전체적으로 하나의 칩 안에 전체적으로 D램까지 들어가는 모뎀 D램까지 들어가는 복합칩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CPU하고 같이. 그러니까 메모리와 비메모리 합쳐진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비메모리 반도체에 어때요? 융복합이 반도체하고 비메모리 반도체하고 메모리 반도체 융복합이 일어난다. 왜? 데이터 병목 현상을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기술이 계속 발전이 되기 때문에 점점 삼성의 입지는 조금 더 많이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파운드리 업체에서는 대만 TSMC는 매출액이 어마어마하게 기하급수로 올라가죠. 근데 삼성전자의 TMC 현재 그 파운드리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완만하게 올라가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좀 좁게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PBR 같은 경우도 4배 이상 차이가 나죠. 그 다음에 퍼 기준도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TSMC는 고성장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꾸준하게 발전하고 있지만은 여러 개의 또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 여러 업체의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중국의 이제 반도체 동향. 왜 이제 중국의 반도체 동향이 중요하느냐? 뉴스에 듣기로는 수조를 투자했는데 반도체를 하나도 못 만들었다. 이렇게 폄하하는 기사만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렇지. 이렇게 안심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실제 2015년부터 현재 2020년까지 꾸준하게 뭡니까? 지금 성장률이 계속해서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중국의 어떻게 보면은 그 부분들의 요거는 이제 매출액 중국 반도체 매출액 추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입지를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서서히 완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기술 영역들이 미세화 과정들 빼고는 이렇게 쉽게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이게 초기술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서는 치킨 게임도 안 되는 겁니다. 그 격차가 많아져야지 하위 단계 기술을 하면은 이렇게 가격을 완전히 다운시키고 이렇게 해서 죽이는 건데 지금은 약간 그러지도 못한 약간 애매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죠. 자, 여기를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삼성전자에서는 뭐냐, 이 CPU하고 그죠? CPU하고 메모리 장치, 비메모리 장치에 이렇게 계속 그 데이터가 오가기 때문에 병목 현상이 생기는데 그러면은 일부 기능을 메모리 안에서 한번 실현을 해보자, 그죠? 결과값만 이렇게 넘겨주는데 계속 연산하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돼. 결과만 넘겨주면 되는데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인메모리 컴퓨팅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MRAM 방식으로 계속 개발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또는 그 현재 HBM, PIM이라고 해서 현재 그 전체적으로 D램과 결합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는 GPU, 그죠? 로직 부분들, 그 다음에 여기는 D램을 이렇게 채워 넣었습니다, 그렇죠? 병목의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부분들이 이렇게 생겨나고 있죠.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발생이 지금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도 똑같죠. 비메모리 안에다가 일부를 담거든, 담든 아니면 전체적 패키징을 잘해서 요거를 새로운 신기술로 도전을 현재 기술적으로 극복을 한다. 이런 전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메모리와 메모리의 융복함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가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삼성전자에게는 좀 시간이 필요하죠. 여기는 미세 공정의 개발 경쟁 보시면은 현재 TSMC 이제 5나노 공정이죠. 그다음에 이게 삼성 공정, 5나노 공정. 그죠? 조금씩 약간 뒤져주고 있습니다. 그죠? 4나노 공정이 있고, 이제 3나노 공정 좀 있죠. 근데 수율에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은, 많이, 두 업체의 손두꺼움 다툼이 지금 치열해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 4나노 공정에서는 약간 그 수율이 약간 못 미치는 개념이 좀 있고, 그 다음에 또 3나노 공정에서도 현재 양산을 계획 중에 있다. 근데 기술적인 것들이 조금씩 뒤져지고 있지만은 저는 이제 시간의 문제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세 공정 개발 경쟁을 삼성전자하고 TSMC하고 지금 계속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도 전체적 시장의 파이가 굉장히 커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첫 번째 이유 부분들은 뭐냐면은 중국이 동수서산 프로젝트, 동부의 지역의 데이터를 서부로 옮기는, 그죠? 이게 이제 동수서산이라고 합니다. 그 막대한 프로젝트가 하고 있고, 그러니까 데이터 그 다음에 빅테크 기업들이 AI, 빅데이터를 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데이터 센터를 계속 경쟁하듯이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인공지능 만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프로젝트 때문에 메모리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센터에 대한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데이터 센터가 중요하냐? 데이터 센터가 뭐요? 초거대 AI입니다. 그죠? 디바이스, 스마트폰이 통신으로 연결되죠. 이렇게 되면은 스마트폰 안에가 뭐예요? 통신으로 연결되면은 쓸 수가 있잖아요. 초거대 AI를 통신해서 쓸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각 경쟁적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시장이 많이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지금 뉴스로 보시면은 반도체 호황이 23년까지 간다. 올 하반기 슈퍼 사이클이 온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올해 DDR 새로운 어떤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오면은 새롭게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열린다. 이런 많은 기사들이 있는데 실제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제가 요거는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반도체 슈퍼 사이클, 장기 사이클로 보면은 1차는 언제냐? 1986년부터 95년까지 10년간 형성이 됐던 1차 모멘텀. 이게 80년대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일어난 이후로 86년부터 95년까지 10년이 몰아쳤습니다. 반도체 수요가. 그다음 PC 수요가. 2차는 조금 이제 존재를 했고. 그다음 3차 부분들은 정확히 30년 뒤에 몰아닥친 부분들. 4차 산업혁명의 바람이 일고 그게 실제 산업화되면서 많은 그 반도체가 필요한 2016년부터 또 4차 혁명이 시작된 해부터 거의 10년간, 그러니까 2025년까지 많이 현재 진행이 되리라 보고 완전 자율 주행도 여기에 좀 있죠. 2024년에 애플도 여기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많은 빅데이터에 또는 메타버스의 시대가 펼쳐지기 때문에 현재 반도체 슈퍼 사이클은 저는 계속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보더라도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2017년에 반짝 올라갔다가 일시 충격을 줬다가 2019년부터 계속해서 지금 현재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던 걸 알 수가 있죠. 그다음에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디램 가격 부분들도 디램 가격의 부분도 요거는 2000년도입니다. 한번 크게 올랐다가 2021년, 22년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인데 거의 한 쌍바닥 형태에서 다시 한번 올라가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디램 가격입니다. 랜드 플래시 가격도 지금 최근에 좀 오르는 추세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들이 현재 가격이 다시 한번 하반기에 상승을 좀 해줄 걸로 좀 생각이 되고 또 반도체 공급 부족이 이 표에서 보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셔티지 공급 부족의 데드라인입니다. 그렇죠? 공급이 늘어난 시점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현재 공급이 점점 늘어난 부분들이 지금 2022년 1분기 지나서 2분기 아직까지 해소는 되지 못하고 있지만은 2분기부터 서서히 회복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름대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전체적으로 보면은 쇼티지 구간, 중간 구간을 보면은 여전히 2분기부터 쇼티지 구간이 조금씩 풀리는 흐름들이 진행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마지막으로 보면은 반도체 공장 증설의 사이클 보시면은 이때가 평택 처음에 했을 때 모자라는 공장 증설로 했던 것들이 나오죠. 2017년에 약간 늦게 대응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2022년에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공장 증설 부분들이 평택의 공장 증설 추가 증설, 그다음에 오스틴 공장 추가 증설 계획, 그다음에 시안의 최근에 증설 계획, 그다음에 미국에 대한 신규 투자 이런 많은 부분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재 반도체 공급들이 계속 늘어날 걸 보고 그다음에 특히 현재 파운드리 시장에서는 기술 부분들이 많이 따라잡는 것들이 어느 정도 생겨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마지막으로는 바이든 대통령이 전체적으로 대만 위주로 현재 파운드리 시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대만하고 중국하고 연결돼 있고 일본하고 연결이 돼 있죠. 이런 부분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반도체 생태계를 다시 한번 바꾸자. 그래서 한국 이제 파운드리를 뺏기면 안 되기 때문에 언제 중국이 현재 침공할 수도 있고 또 파운드리 시장이 있는 한 일본하고 대만하고 기술 교류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키워줘요. 대만 업체. 그러면 대만 업체하고 중국 업체가 있는데 간접적으로 키워줍니다. 다 친인척들이잖아요. 중국 사람이 다 건너왔잖아요. 대만. 그러니까 다 친척 관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을 거점으로 반도체 부분들을 삼을 수가 있다. 생태계가 다시 한번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반도체가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도체 전공정, 그다음에 후공정, 그다음에 반도체 패키징, 그다음에 PC 기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흐름들을 잘 봐서 우리가 주도주를 한번 공략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반도체 밸류 체인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는데요. 보다 더 자세한 이제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은 현재 노란톡 샵 0082 임상현으로 이제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이제 카톡방에서 더 많은 이야기 종목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는 현재 QR 코드로 이제 현재 스캔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요. 노란톡에서는 많은 정보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관심 있으면 꼭 참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